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최근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중에서 서울 경기, 특히 경기도가 남부 지역과 또 북부 지역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 풍수적인 기운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고 바뀐다고 하는데 이 남부 지역과 경기도 북부가 도가 분리가 돼서 경기 남부, 그러니까 경기 남도가 되는 거죠. 경기 남도, 경기 북도 이렇게 나뉘어질 건지, 또 실질적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면 경기도 북도가 북부 지역이 굉장히 도시 규모도 좀 적고 또 인구도 좀 적은 편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풍수적인 기운의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주하고 풍수의 그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떠한 또 유사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는 팔자하고 운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팔자라는 것은 생년월일 시인데 이것은 태어나면서 이미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은 이제 크게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이 물론 굉장히 좋은 운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고요. 세운은 이제 매년 돌아오는 1년 단위 운인데 이 대운과 세운이 이런 식으로 역시 10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사주 팔자하고 운하고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팔자가 좀 나빠도 운의 흐름이 좋으면 굉장히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운에서 메꿔주기 때문에 팔자가 나쁘다 하더라도 운이 좋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작용력이 팔자보다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주 팔자도 나쁘고 운도 나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이 운의 흐름이 중요한데 큰 틀에서 이건 10년마다 바뀝니다. 그런데 풍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이 됐던 어떤 위치가 이게 결정이 되면 이걸 이사 가기 전까지 사주는 못 바꾸지만 집의 위치 이런 건 또 우리가 바꿀 수는 있어요. 이게 뭐 1년이 될지 아니면 많이 사는 사람은 뭐 30년에서 40년도 한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주 팔자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게 한번 결정되면 그 집이 명당이다. 그럼 사주팔자가 좋다. 그런데 운이 나빠. 그럼 사주팔자가 좋아도 운이 나쁘면 좋은 작용을 못해요. 그럼 풍수도 이게 명당이다 들어갔는데 근데 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사주팔자의 운이 변하는 것처럼 풍수의 운도 변해요. 그게 풍수에서는 사주는 아까 10년 대운 말했지만 이건 20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20년마다 바뀌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이 위치라는 것은 형세라 그래서 형세는 그 가고자 하는 집이나 위치나 묘자리나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사주로 말하면 어떠한 팔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운은 사주는 10년마다 하지만 땅의 기운이 좀 더 크니까 20년마다 바뀌면서 이게 결국 9번 바뀌어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바뀌게 됩니다. 자, 사람은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10년씩 해서 90살이니까 이 풍수는 20년씩이니까 기운이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사람은 10년마다 어떤 작용이 변하지만 집이나 풍수, 명당 이런 터의 기운은 말씀드렸듯이 20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과거의 명당 자리에 좋은 집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한 번 명당이라 그래서 그게 영원한 명당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일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선 왕릉 있잖아요. 이 조선 왕릉은 실질적으로 다 좋은 자리 명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27대 왕들 그 내려온 역사를 보면 부침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찍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반정 쿠데타로 쫓겨난 왕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잘 나간 왕도 있고 또 실제로 대비나든지 중전의 파워가 큰 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조선시대 임금의 자리 왕릉은 명당 자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한 번 명당은 영원한 명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한 번 양은 영원한 양이고 음은 영원한 양인 줄, 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양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습니다. 또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양이 서로 섞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양이면 영원한 양, 한 번 음이면 영원한 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조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이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앞으로 영원하게 그렇게 지속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 남부하고 북부 또 심지어 분도가 돼서 도가 이제 두 개로 쪼개지고 남쪽은 굉장히 도시도 규모도 크고 또 인구도 많고 북부는 좀 적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서 일반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북에 있으면 북부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이남에 있으면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게 이제 휴전선이라고 치면 휴전선 아래 여기에 이렇게 보면 서울이 있고 경기도는 이 서울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한강이다. 한강이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걸 딱 놓고 봐서 이쪽은 경기도 북도가 될 것이고 이쪽은 아래쪽은 남도가 이렇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보면 이 여기는 북도 지역은 약 3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한 900만 가까이 돼요. 경기도가 1200만이니까. 그러면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쪽에 인천이 있어요. 인천이 있는데 인천도 사실 한강 이남에 있으니까 경기 남부로 들어간다고 하면 인천도 약 300만이 지금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 남부, 서울 남부 지역에 무려 인천 포함하면 1200만이고 이쪽은 300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풍수적인 기운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풍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가 이제 구운시대입니다. 구운시대. 그러면 풍수는 이룬부터 해서 구운까지 20년 단위로 바뀐다 그랬죠. 근데 구운시대는 24년부터 해갖고 43년까지예요. 이룬시대는 그 다음이 되겠죠. 그럼 이룬은 44년부터 63년까지 됩니다. 2000년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구운시대는 기운이 방향은 니 방향, 니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분리된다, 남쪽, 이렇게 남쪽 떠난다 이런 이야기지만 기운적으로 보면 화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룬 시대는 이제 북쪽 간방해갖고 이때는 이제 북쪽의 기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구운 시대까지는 경기도 남부 지역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기도 남쪽이니까 남은 뭐예요? 화의 기운이잖아요. 화의 기운이고 북쪽은 뭐 수의 기운이니까 결국 지금 이 구운시대 경기도 남부 지역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풍수적인 기운이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쪽으로 예를 들어 갖고 팔원시대는 동북쪽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는 경기도 평택이나 동탄 또 서울에서는 마포라든지 또 용산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또 이 충청도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세종시도 있었지만 천안, 아산 쪽
그리고 이 평택이라든지 동탄 뭐 이런 쪽 어쨌든 남서쪽 북동쪽에 높은 지대가 있고 그런 지역이 발전을 했었는데 구운 시대는 결국 화해 시대니까 남쪽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남쪽이면 전라도, 경상도, 부산 이것도 남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잘 될 것이냐. 물론 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그거는 디테일하게 좀 또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화해 시대이기 때문에 경기도 남부 지역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더 발전을 한다. 그럼 경기도 북부는 이대로 그냥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룬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구은 시대지만 또 구은 말 무렵 그러니까 그게 2030년대 중후반 때부터 2040년 초반으로 가면 결국 이 이룬 시대 북쪽의 기운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분간 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15년 정도로 보는데 경기도 남부 쪽 예를 들어 갖고 성남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또 뭐 부천 이런 데가 다 남쪽이잖아요. 과천, 또 동탄, 화성, 평택, 안성 이런 게 다 남쪽인데 이쪽에 기운이 있어요. 그럼 북쪽에는 뭐야? 경기도 고양시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파주 있고 의정부, 그 다음에 남양주 있죠. 구리, 그 다음에 동두천, 뭐 포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북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침체가 되고 인구도 생각보다 덜 늘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서서히 경기도 북부 쪽에 이제 앞으로 뭐 길면 한 15년이고 저는 2030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서히 경기도 북부 지역에 폭발적으로 이제는 인구도 늘 것이고 또 제가 기대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이쪽에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구은 시대인데 그러면 2030년 되면 뭐 길으면 뭐 10년이고요. 10년에서 15년이고 짧으면 뭐 7, 8년 정도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시적인 소강 상태로 경기도 북부 지역이 들어가지만 서서히 그 기운이 이제 북쪽으로 갈 것이다. 왜? 남쪽은 이제 굉장히 오를 만큼 올랐고 개발할 만큼 거의 개발을 했어요. 남쪽에서 개발이 덜 된 데가 안성시고요. 안성시, 그 다음 평택은 지금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 이천, 이쪽 정도만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용인이라든지 동탄, 화성이라든지 성남 이런 데는 거의 다 할 만큼 했습니다. 물론 지가 아니면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유가 있고 이 남쪽, 그러면 경기도 남쪽에서 생활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내가 그냥 여유가 있고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서서히 몇 년 향후 뭐 길어야 10년이니까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룬 시대는 북쪽 이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쪽이 발전을 하고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유가 없다고 하면 뭐 남쪽에서 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또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서서히 경기도 북부 지역에 이제 터를 잡고 그쪽에 집을 산다든지 아파트를 산다든지 하고 또 땅을 구매한다든지 했을 때 향후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뭐 이제 노후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연세가 많아서 이제 뭐 70대 후반, 80, 90 이런 분들은 이렇든 저렇든 현재 사는 곳에서 그냥 정착하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마무리 잘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50대, 60대, 젊으면 40대까지는 이제는 경기도 북부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풍수의 기운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아까 20년마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20년마다 바뀐다 그래서 어떤 분이 24년부터 딱딱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터 환절기처럼 섞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풍수 구운 시대는 8운 말에서 9운 초 겹치고요. 또 이 9운 말에서 1운 초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 2030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7, 8년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기르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이후부터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제가 2030년 이후 길어야 한 7, 8년을 보는데 그 이후부터는 경기도 이 북부 지역에
굉장히 기운이 서려 있고 또 실질적으로 풍수 구은 시대에도 경기도 북부에 임진강, 한탄강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지금부터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집값도 떨어지는데 지금 뭐 그걸 사야 됩니까? 지금 사라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남부하고 경기도 북부가 분리가 돼서 도가 쪼개진다 하더라도 경기도 이제 북부 분들이 우리가 손해 아닌가, 인구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남부에서는 계속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경제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구가 남쪽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지만 북부도 이제 커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풍수의 기운이 바뀌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저는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통일이 뭐 막연하게 뭐 50년 뒤, 100년 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풍수 구은 시대에 거의 통일될 가능성이 아니면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북부 지역, 경기도 북부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의기소침하고 뭐 또 안 좋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이 앞으로의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께 그쪽을 관심을 갖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이 북쪽 지역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오히려 이제 남쪽보다는 북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경기도 북부가 오히려 남쪽보다 집가라든지 집가 이런 게 상승하고요.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지가 양지되고 음양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쪽에 기운이 있는 건 맞지만 북쪽으로 기운이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경기도 북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뭐 정착을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집이나 땅 이런 거 알아보실 분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